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방역 실패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 퍼뜨려서 온 국민은 피해자인데 오늘 또 광화문 국민들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 기사에 속보라면서 광화문 국민들 탓을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이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을 부동산, 경제 파탄, 국정 파탄, 모든 것을 다 국민 탓하고 남 탓만 하면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 PPT 자료를 좀 가지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게 이제 메르스 때죠. 메르스 때는 38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탓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문재인이 그거는 다 박근혜 대통령이 탓이고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탓만. 메르스 때는 정부 탓이고 참 편합니다. 지금은 국민 탓이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을 다 국민 탓만 하면 됩니다. 국민 탓, 교회 탓, 정말 이 선동의 대가인 정권이 들어와서 국정을 정말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예?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잘못은. 이동욱 TV가 실시간 되고 있나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남 탓하고 괴벨스처럼 선동을 하니까 희한한 게 코로나만 확산하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마녀 사냥해가지고 코로나가 퍼지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해야 되고 정말 면목이 없어야 될 정부가 맨날 그 선동하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이 언론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이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팩트에 대해서 일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해서 일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화문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임시공휴일까지 해가지고 휴가 보낸 문재인 정부 탓이잖아요. 오늘 정은경이가 처음에는 자기는 임시공휴일 동의 안 했다 하다가 이제는 동의했다는 식으로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정은경만 동의하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은경은 왜 동의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 3차 폭발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코로나 3차 폭발은요, 해운대, 동해안, 제주도, 도덕적인, 안전회의로 온데 휴가 보내가지고 퍼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정책 실패에 대해서 8.15 국민 탓을 하고, 자, 정은경은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한 것도 그러면 잘했습니까? 감염을 했다는 사람들이 왜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언론이 단 하나의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코로나가 확산되고 국민이 고통 속에 있는데 문재인은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코로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니 세월호 아이들이 고마운 거에 이어서 코로나가 고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가 참 고맙죠.
예? 코로나가 고마워요. 8.15 집회 때문에 퍼졌다.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증가했는데, 그게 휴가철에 증가했는데 코로나가 타임머신 탔습니까? 어떻게 잠복기를 뻥을 칩니까? 국민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8월 15일 집회하자마자 8월 15일 국민들 강제검사. 이게 말이 됩니까? 잠복기가 5일이면 최소한 8월 20일 넘어서 좀 증가하니까 8월 15일 집회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8월 15일 날 제가 비유를 들었죠. 잠자리 한 날 애가 바로 나옵니까? 그 사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떤 언론도 명백한 사기잖아요. 8월 15일 집회 강제조사를 한 게 8월 15일부터 시작했어요. 8월 15일 탓을 하려고. 잠복기도 없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그리고 지금 8월, 지금 오늘이 31일인데 지금도 8.15 탓하면서 8.15 집회했는 사람 강제검사한대요. 잠복기 다 지났어요. 잠복기가 지났잖아요. 대한민국 의사 누가 지금 잠복기가 지났는데 검사하는 게 8.15 때문이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도 강제검사를 사돈에 8천까지 했어요. 오늘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광주에서 지금 검사해가지고 양성 나온 게 어떻게 광화문 때문입니까? 잠복기 다 지났는데 어떻게 그게 광화문 때문이에요? 기자들이요, 무슨 논리적이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잘 따지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귀를 쳐닫고 언론에다가 광화문 때문에 광화문 집회 갔던 사람, 광화문 집회 갔던 사람 양성 나왔다고, 오늘 광주에서 양성 나왔다고, 지금 나온 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뭐 고발을 하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조건 해야 된다는데 8월 15일 날 간다는 이유로 지금 왜 해야 되냐고. 잠복기 다 지났는데. 그리고 8월 15일 날 집회했는데 8월 15일부터 왜 강제검사하냐고. 8월 15일 잠복기 5일 지나서 8월 20일에 많아질지 적어질지 어떻게 알고. 8월 15일 날 증가했기 때문에. 8월 15일 증가한 거는 8월 10일 이전 사건이라 했잖아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언론이 국민한테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개벨스처럼. 잠복기 왜 사기치냐고. 잠복기. 개벨스의 어록.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해요. 광화문 국민들 때문에 퍼졌다. 이거 히틀러가 선동한 거나 똑같잖아요. 방화했다고 거짓말로 선동한 거나. 문재인 정권의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한데 오늘 또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는 PPT가 수십 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걸 가지고 광화문 국민 탓을 하면서 거짓말도 매일 하니까 진실이 되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괴벨스의 선동으로 대한민국이 비이성적인 나라, 그리고 언론은 문재인의 피아노가 돼서 사실관계 다 왜곡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들어요. 그 사람 다 듣고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국민 앞에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과학적으로 얘기해야죠. 나치보다 더 나쁩니다. 진짜 지금 나치보다 더 거짓돼요. 자, 대한민국 코로나 사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1차 원인 2월 2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중국 사람 다 받아들인 겁니다. 정은경하고 의용 학자들, 의용 감염 학자들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사람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과학입니까? 저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저거 수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코로나 이걸로 계속 공격당할 게 아니라 코로나 진상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월호도 진상규명위원회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친중 사대주의로 국민한테 다 퍼뜨린 거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의사, 변호사,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코로나 희생자에 대한 그 유족들 그 위원회도 만들고,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이거 코로나에 대해서 왜 도망 다니고 말도 안 되는 잠복기 사기 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강제 검사하고 8월 15일 날 정가인데 8월 15일 집회 탓이래요. 8월 15일 집회에 사람 많이 모였기 때문에 검사합니까? 많이 모였으면 해운대도 다 검사하세요. 제주도도 다 검사하세요.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하면. 사람 모이는 건 다릅니까? 애국 국민들 모이는 거하고 좌파들 모이는 건 다릅니까? 진상규명위원회 구성해가지고요.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2차 방역은요. 5월 8일 날 이태원에서 이 수도권 터졌잖아요. 거꾸로 방역해가지고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고발하고 집회는 정치 집회는 야외에서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못하게 하면서 나이트클럽은 밤새도록 하게 했잖아요. 계속 수십 번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수십 번 지적했는데 나이트클럽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계속했어요. 2차 폭발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정은경 한번 대답해 보세요. 3차 폭발은 이번에 휴가 장려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시 공휴일 누가 지정했냐 하니까 정세균이가 좀 미안하게 됐다. 기사에 그려놨대요. 미안하게 됐다고 하고 8.15 국민 마녀 사냥합니까? 임시 공휴일 쿠폰 발행 누가 했습니까? 정은경만 동의하면은 저게 잘한 짓이 됩니까? 자기들이 사람 다 몰려가지고 한 거. 왜 전수조사를 그러면은 휴가 탓은 휴가 관련 휴가가 2천만 명이 지금 해서 거기에 제주도도 나오고 지금 캐리안 베이도 나오고 동해안 속초도 나오는데 왜 휴가 관련 확진자 숫자는 발표 안 합니까? 매일. 휴가 관련 확진자 숫자 매일 발표하세요.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관련만 하지 말고. 휴가 관련 발표하세요. 왜 안 합니까? 광화문 간증만 있으면은 요즘에 검사에서 양성 나와도 광화문 탓입니까? 자, 광화문 탓을 하려면요. 8.15 집회날 확진자 누구한테 어떻게 1시간 이상 그 사람하고 접촉했는지 옮겨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홍길동이가 광화문 탓으로 정은경 당신이 하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8월 15일 날 누구한테 옮겼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광화문 간증만 있으면 다 광화문 탓입니까? 광화문 검사 다 강제로 시켜서 양성만 나오면 다 광화문 탓입니까? 그 사람이 커피숍도 가고 전철도 가고 전철도 타고 식당도 가고 심지어는 해운대 놀러도 갔어요. 어디서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상식이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녀사냥입니다. 마녀사냥. 집회를 없애기 위한, 교회를 없애기 위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어떻게 죄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이거는 진실을 풀어야 됩니다. 기자들 이 소리 다 듣고는요,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방송에. 왜곡해가지고. 왜곡하는 보도만 해요. 왜 휴가 관련 확진자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강제검사 왜 안 하고 강제격리 왜 안 하고 휴가 관련 확진자 숫자는 왜 발표 안 합니까? 2천만이에요. 2천만. 광화문 100만에 20배가 넘어요. 휴가철에 휴가 간 국민들이. 그냥 그거는 좀 미안하다고 조용하게 넘어가요. 조용하게. 정세균은. 정은경은 내가 동의해줬다? 내가 동의해줬다면 끝납니까 그게? 자, 정은경이가 고백했죠.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바이러스 우글거리는 중국 안 막으려고 발버둥 쳤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 퍼졌어요. 그게 신천지 탓이십니까? 신천지 국민들이 뭐 미리국했습니까? 중국 대문 다 열어놔서 퍼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천지 터지기 전에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일상생활 해라. 코로나 곧 종식이다. 그랬어요. 기사 찾아보세요. 그래놓고는 1차 친중 사대주의로 퍼진 거는 신천지 마녀 사냥했어요. 신천지. 참 개별스처럼 편합니다. 개별스처럼. 마녀 사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팩트가 있어요. 정은경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을 안 막으려고 왜 발버둥 치죠? 중국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국민한테 뭐 구상권 청구했다. 8.15 집회만 가면 구상권 청구한대요. 양성 나오면.
양성 나왔는데 돈 3억. 말이 됩니까? 3억 청구했대요. 중국한테는 왜 구상권 청구 안 합니까? 중국 바이러스 다 퍼졌는데 중국 시진핑이한테 대한민국 이거 지금 경제 파탄 난 거 돈 내놔라 그래요. 중국 바이러스잖아. 중국을 왜 중국 관광객 안 받아들이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유학생 받아들이려고 왜 발버둥을 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권 안 하고 자기 국민들한테 고발하고 자기 국민들 상대로 소송하고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이거 있잖아 2월 2일 날 박능호하고 강경화가 중국 안 막으려고 발버둥 친 이거 증거 자료. 저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저거 조사해야 됩니다. 2월 2일 날 왜 안 막았는지 막는다 해놓고 왜 안 막았는지.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국민 탓하고 있어요. 중국 탓은 안 하네? 중국 바이러스인데. 우한 바이러스인데 어떻게 중국 탓은 안 하냐고. 국민 탓, 교회 탓, 광화문 8.15 집회 탓. 국민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만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진상규명 반드시 하고요. 반드시 밝혀서요. 정말 이거는 진상규명회가 국민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다 퍼지게 한 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국민 보고 사과하래요. 지금 사과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여기도 좌파 한 마리 들어왔네. 뭐 집회 탓 맞잖아. 중국 안 막아서 들어왔다고. 중국 안 막아서. 휴가철에 2천만 명 갔다고. 휴가철 지금 제주도하고 다 나왔다고. 정은경이 질병관리본부장 얘기했잖아요. 무증상 경증 중국 사람들 유입돼서 반복 노출됐다.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는 실내 밀폐된 곳이 위험하다는 것은 감염병의 상식인데 실내 밀폐된 곳은 나이트클럽에 다 하고 콜센터 다 하고 하면서 야외만 막았어요. 야외. 안전한 야외만. 또 그러면 말장난해요. 야외는 안 걸린다고 했다고. 내가 언제 안 걸린다고 했습니까? 안전하고 확률이 낮다고 그랬지. 실내 밀폐된 데가 훨씬 위험하다고 그랬지. 어떻게 괴벨스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정말 말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벼락 맞을 확률이 낮다고 한 거예요. 벼락 맞을 확률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벼락 맞을까봐 그 밖에 외출 안 합니까? 좌파들은. 엘리베이터 떨어질까봐 엘리베이터 안 타요. 그렇게 살아요. 광우병 때 단 한 명이 걸려서 단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요. 2008년도에 광우병 거짓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그 사람들 철저하게 광우병 그 거짓을 내란죄로 해가지고 다 그냥 끝장을 냈었어야 이 나라가 거짓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정은경과 사전 협의도 없이 임시 공휴를 했다라다가 정은경이가 사전 협의했다. 동의는 해줬다. 참. 안철수가 얘기했죠. 임시 공휴일에 코로나 뿌려댄 정부 탓인데 왜 국민 탓하냐. 안철수가 오랜만에 바른 말 했습니다. 저분도 의사니까. 이게 임시 공휴일에 쿠폰 뿌려대고 휴가 보내는 정부 탓을 가지고 왜 국민 탓을 하느냐. 마녀사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국민들 체포하러 오고 이 죄를 어떻게 다 당하려고. 국민들 지금 오늘 또 누가 그런데 막 경찰 3명이 막 와가지고 체포하고 별짓을 다 하더래요.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북한입니까? 경찰들도 정신 차려요. 지금 잠복기가 얼만데 8월 15일 날 집회 갔다고 지금 체포해서 검사하냐고. 기자들이나 정은경이나 여기 지금 본질적인 부분에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잠복기 지금 사기 쳐가지고 지금 8.15 때문에 지금 검사하는 게 맞는지, 증거도 없이 광화문 때문에 하는 게 맞는지,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실도 없는 사람 강제 검사하는 게 맞는지,
이 강제검사, 인권 침해에 이재명이 친형이 당했던 그 강제검사 보수 국민들 다 당하고 있습니다. 강제검사 이거를 죗값을 우리 진짜 국민 공동 피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번에 8.15 관련 강제검사 당하고. 보수 우파들이 뭐합니까? 지금 집회만 할 게 아니에요. 이 피해자들 강제검사 당하고 강제 격리 당하고 강제 잡혀가고 이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과 철저한 진상규명 특검이 있어야 됩니다.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 같으면 이런 거 하는 거죠. 국민들을 속여도 유분수지. 자,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과 부법무장 권준욱이 지금은 정부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용하게 넓게 퍼졌다. 언제 어디서 카페든 식당이든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고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다. 이거를 왜 국민 탓, 교회 탓을 합니까? 이거를. 자, 교회 가는 사람들은요, 질문서에 교회 다녀요. 이게 질문이래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교회 관련자 확진자래. 교회 가기 전에 커피숍 더 오래 갔거든요. 식당 더 많이 갔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런 거짓을 합니까? 구로구 아파트, 자기 아파트에서도 감염이 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정부도 알잖아요. 이게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은 질병대로 해야지. 왜 흑사병 마녀 사냥하고 중세에 마녀 사냥하듯이 왜 질병을 가지고 남 탓하면서 국민 탓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질수록 문재인의 인기는 올라가고 마녀 사냥하고 그게 과학입니까? 사기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려주세요. 그런데 3억 소송당한 분요. 저한테 이메일 제가 공개했잖아요. 연락해 주세요. 3억 소송당한 분들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다 퍼뜨렸는데 왜 국민한테 3억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그 경남 쪽에 경남이 청구했다면서요. 3억 청구한 분들 위자료까지 역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사기를 쳐도 보통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왜 국민한테 청구해요? 중국한테 청구해야지. 이게 나라도 아닙니다. 이게. 정은경 얘기했잖아요.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지금은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그런데 왜 남 탓을 하냐고. 카페에 걸리면 카페에 갖는 국민 탓이고 식당에서 걸리면 식당에 가서 갖는 국민 탓입니까? 국민들은 다 문재인 정권과 중국의 피해자입니다. 이거 반드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광우병 사기를 바로 못 잡아서 나라가 이꼴해지는 않는데 코로나 사기 이거 똑바로 잡지 못하면 이 정부는 이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코로나 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야당도 야당인 것 같으면 만들어야 돼요. 정말 한번 제대로 밝혀보자. 지금이라도 그러면 자 2주 지났는데 해운대 갔는 사람 다 검사해 봅시다. 안 나오는가? 안 나오면 내 진짜 책임질게요. 해운대 갔는 사람 100만 명 하면은 몇천 명 안 나오면 내 책임진다니까? 광화문만 해가지고 몇천 명 나오니까 광화문 관련이라고? 아니 내기하자니까요. 내가 정말 제가 양심과 모든 걸 걸고 해운대 100만 명, 제주도 20만 명 검사해보세요. 한 명도 안 나오면 내 책임져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이런 히틀러보다 더 악한 국민을 상대로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요. 언론이 다 왜곡돼가 좌파 그 노조한테 언론 그거 굉장히 악합니다. 언론이 국민한테 제대로 해야지 상권 분립이 지켜주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데 언론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농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성을 상실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알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진실은.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 마당에 경제 파탄 나고 코로나로 국민들 고통받는 마당에 마녀 사냥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요. 저 마녀 때문에 8.15 집회 때문에
걸렸다고 MBC PD 수첩하고 YTN도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YTN 양심이 있어야 돼. JTBC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8.15 국민 때문에 퍼졌다고. 8.15 국민 관련 확진자 뭐 몇백 명. 지금 장난칩니까? 자, 차명진 의원이 그랬죠. 질본에다가 물어봐도 내가 광화문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감염됐는지 증거 대봐라. 질본은 되지도 못하면서 광화문 관련자라 그러면 안 되죠. 차명진 의원을. 차명진 의원처럼요. 모든 국민이 광화문 관련 확진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누구하고 밀접 접촉했는지 증거 대라고 하고 못 되면은 빼라고 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차명진 의원이 커피숍에서 감염됐는지 식당에서 감염됐는지 잠복기가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질본. 차명진 의원도 이거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지금 뭐 방송이다 뭐다 해가 바쁘지만 나 오늘 청구해서 제가 직접 청구해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확산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저런 정보공개 다 넣으세요. 8.15 집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에 대하여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에 기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8.15 집회 관련 확진자라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서 8.15 집회 당시 확진자 누구한테 어떻게 접촉해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 기한 10일이랍니다. 10일 내에 질본 반드시 공개하세요. 내가 법원에 소송해서라도 당신들이 8.15 집회 관련이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밝힐 거예요. 광화문만 가면 8.15 관련입니까? 잠복기 20일 지나서 검사했는데 양성 나왔는데 광화문 갔는 적 있으면 광화문 관련입니까? 광화문 지나가다가 지나갔는데 광화문만 지나가면 막 바이러스에 걸립니까? 말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정보공개 청구해야 됩니다. 정보공개. 제가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분명히 밝히세요. 광화문 저는 이거 재판에서라도 밝힌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라도 내 정보공개 청구할 거예요. 이거는 사기 쳤는 거 내가 입증할 거예요. 8.15 집회 관련 확진자라고 판단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8.15 날. 그거 밝히지 못하면 다 마녀사냥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합시다. 잠복기를 사기쳐요. 8월 15일 날 증가했는데요. 8월 15일 날 다음날 16일 날 이재명이 송철호 강제검사합니다. 아직 잠복기도 안 지났는데 걸린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8.15 때 전파됐다고 검사를 하냐고. 8월 16일 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게 사기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언론들. 8월 15일 날 증가했는 거는 8월 10일 전인데 왜 8월 15일 날 증가했다고 8월 15일 국민 전수조사 했냐고. 왜 지금 31일 날 8월 15일 갔다고 왜 지금 검사하냐고.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만 말하세요. 애국 국민들. 정말 이거는 심각한 사기거든요. 잠복기 사기. 잠복기라고 전 국민 잠복기 이거를 명찰을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잠복기 사기. 잠복기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나오는 거 봤습니까? 언론들이 잠복기 잠자도 얘기 안 해요. 질병에 잠복기가 있는 게 과학 아닌가요? 14일 지나면 잠복기 끝나서 없어요. 감염이. 만나자마자 손잡자마자 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면서 8월 15일 날 집회 때문에 8월 15일 날 증가했다고 강제검사했는 거 이거 사기죠. 잠복기 다 지났는데 경찰 3명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검사하는 거 이런 인권 침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남 탓의 달인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2천만 명 8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2천만 명 휴가 간 거에 대해서 조사하세요. 휴가 관련 확진자 몇 명인지. 이것도 정보 공개 청구해야 됩니까? 사기를 쳐도 대강칠세. 이 사기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요, 문재인 정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 사기를. 국민들한테 강제검사를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강제검사를 하고 말이야. 강제 체포를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캐리안 베이는 확진자 방문했는데 아무도 검사 안 합니다. 왜 기준이 다르냐고요. 과학인데 왜 과학이 다 달라요. 그때 다른 게 과학입니까? 좌파들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은 강제검사하고, 저기 확진자 용인의 휘트니스 클럽에 확진자가 뛰면서 운동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다 퍼뜨렸는데 옆에 사람 왜 검사 안 해요? 검사할 필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용인.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기준, 이것도 얘기하세요. 자, 성남 모란점에 맥주집에 3시간 동안 맥주를 마스크 안 쓰고 마셨는데 확진자가,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있었던 사람 검사할 필요 없고, 확진자 얼굴도 못 본 사람은 다 광화문 강제검사입니까? 야외에서? 이 기준이 이해가 됩니까? 이 기준이. 썩은 언론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맥주집에서 확진자 접촉한 거는 왜 검사 안 하냐고. 강제검사를. 한번 입 있으면 아무 언론도 얘기 안 해요. 오페라의 유령 제가 추산해보니까 한 2만 명 되는데 2만 명 왜 검사 안 합니까? 3시간 동안 비말 배우가 마스크도 안 쓰고 쏟아냈는데, 접촉했는데, 야외에서 접촉한 적도 없는 100만 명 국민은 검사하고, 저 실내 밀폐된 데서 3시간 이상 접촉된 거 왜 검사 안 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놈의 이런 기준이 있는지. 공무원들한테 한번 따져보세요. 오페라 유령은 왜 안 하냐고. 노원구 광화문 관련은 검사 안 받는다고 그거 다 보내는 노원구 보건소. 당신들이 잘못해서 통장이 확진자가 정상이 있는데 마스크 쓰고 온데 사람들, 동주민들 다 접촉한 거, 그거는 왜 검사 아무도 안 해요? 통장이 마스크 썼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 없대요. 광화문 나왔던 사람들도 사진 보세요. 다 마스크 썼었어요. 무조건 강제검사래. 이런 상식도 안 맞는 일을. 미래통합당 보세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극우 세력과 선긋기에 나섰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상식이 있으면, 최소한 기본 상식이 있으면, 호남은 가서, 호남은 국민이고 광화문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래요. 광화문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보다 더한 곳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사기 탄핵에 앞장서고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게 미래통합당이에요. 제가 오늘도 어떤 시민단체에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미래통합당은 빨리 민주당하고 통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하고 통합해야 돼요. 좌파예요. 좌파. 저기. 좌파 이중대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나 광장에 나온 분들 정신 차렸어요. 우리 99% 싹 밀어주지 말아야 돼요. 99%. 우리도 단호해져야 됩니다. 단호해져야 돼요. 이게 왜 안 넘어가요?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끝이 나오네. 예? 이게 다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요. 잠깐만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잘못 넘겨서 끝으로 넘겼어요. 제가 빨리 넘겨서 할게요. 빨리 넘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22만 인파에 대해서도 검사 하나도 안 하고 광화문만 8월 15일 날 제주도에 모인 사람들, 제주도에도 확진자 나왔거든요. 왜 검사 안 하고 위치 추적 안 합니까? 그런데요, 8월 29일 날 잠복기 14일 지났는데요, 그 집의 아들까지 강제 검사하래요. 그 집의 아들까지. 광화문 간 적 없는 그 집의 아들까지. 학교에서 그것도. 이게 완전 공산당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 마상 구암고 정신 차리세요. 잠복기도 모릅니까? 학교 교사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은 강제검사하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집회 참석한 사람도 확진자 얼굴도 못 봤고, 또 이 사람은 또 겁나서 검사했대요.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어. 근데 그 집의 아들까지 왜 검사합니까? 그 집의 아들까지. (8월 8일) 자, 이게 언제냐? 8월 29일 토요일 날, 8월 8일 날 광화문 갖는 사람 검사 안 받으면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한대. 이 미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보냈네. 경기도에서. 8월 8일 날, 8월 29일이면 21일입니다. 무려 21일. 대한민국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잠복기 21일이 지나면 8월 8일 날 간 사람이 왜 8월 29일 날 검사 받아야 됩니까? 뭐 광화문 관련, 뭐 사랑제일교회 관련은 무조건 강제검사. 딴 데는 검사할 필요 없다. 지나간 사람도 광화문 지나간 이 사람은 뭐 우파도 아닌데도 강제검사. 민노총은 검사해달라 해도 검사할 필요 없다. 민노총은 광복절날, 민노총은 광화문 거기 있어도 검사할 필요 없대요. 민노총 확진자도 광화문 집회 확진자로 발표. 마녀사냥 참 심합니다. 심해. 이 의학적인 기준은 어디 갔습니까? 확진 환자하고 WHO와 질병관리본부 광화문 집회 외에는 적용하고 있는 이 검사 기준, 이 검사 기준에 드는 사람을 검사하잖아요. 확진자와 1m 거리 내에서 15분 이상 마스크 안 쓰고 대면 접촉한 경우에 검사하고,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맥주집에서 같이 있었는데도 그런 사람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라면서. 이런 사기가, 이런 의학적인 원칙은 오간데 없고 마녀사냥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기자들 어디 갔습니까? 이런 의학적인 원칙이. 국민들 제발 선동 그만하세요. 홍문표 의원 광화문 갔다고 마녀사냥해가 강제검사 받으러 갔더니 검사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검사 안 받으면 강제검사의 구상권입니까? 홍문표 의원한테 양심적으로 원칙대로 했는 의사가 그러면 거기도 정세균이가 그러세요. 그 의사 잘못했다고. 인체 검체의 채취, 사람의 몸에 대한 검사는, 인체에 대한 검사는요, 인간의 기본권 아니에요. 찔러서 검사하고 하는데 검사 기준에 따라서 실시해야죠. 질병 원칙에 따라서 실시해야죠. 정치적으로 강제검사 시키는 이런 히틀러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강제검사 명령, 이 죗값을 어떻게 다 치르려고 그럽니까? 코로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무증상 환자, 자, 지금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무증상이면요, 지금 15일 지났습니다. 10일만 무증상이면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이에요. 15일 지났는 사람 왜 검사합니까? 무증상이면은 있던 사람도 해제해요. 10일 이상 무증상이면. 국민 여러분, 10일 이상 무증상이면 해제 기준입니다. 격리 해제 기준. 8월 15일 날이면 10일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국립의료원장 정기현도 무증상이면 입원할 필요 없다. 저 빨간색 쳐놨잖아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 말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그렇지만 진실이란 얘기죠. 무증상을 왜 입원시키냐는 거예요. 정기현 국립의료원장이 했는, 문재인하고 제일 친한 의사가 얘기했는 그거라도 그러면 해명해 보세요. 언론은. 자, 사랑제일교회는 뭐 폐쇄시켜가지고 지금도 폐쇄시켜놔서 위험하다고.
뭐 몇 주 지났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거 소득에 대한 해제 기준, 시설 해제 기준입니다. 제가 표를 올려드렸잖아요. 시설 해제 기준에 보면요. 당일 해제로 돼 있어요. 당일 해제. 많아야 다음날 해제입니다. 확진자 나왔을 때 시설 재개 시점의 결정은 냄새 나니까 그것도. 자, 늦어도 다음날 해제하게 돼 있는데 왜 사랑제일교회는 몇 주간 폐쇄하고 있습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 다 하세요. 사랑제일교회는. 백화점은 다음날 열죠. SBS는요. 닫지도 않았어요. 확진자가 그 안에서 계속 있었는데 잠시도 안 닫았어요. SBS는. 왜? 그 확진자가 증상이 없었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랑제일교회나 8.15 집회 나온 사람은 확진 나왔는 사람 무증상은 왜 격리시킵니까? 무증상이라서 감염력이 없어서 SBS는 계속 방송해도 되고 시설 폐쇄할 필요 없대요. 참 내로남불. 좌파는 바이러스가 힘이 없나 봐요. 우파는 막 스치기만 해도 막 바이러스로 다 죽나 봐요. 무슨 이런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 있습니까? 광우병 사기극에 이어서 정말 심각한 사기극이죠. 사랑제일교회 같은 구에 위치한 최대 입시학원에서 그냥 한번 검사해 봤대요. 그냥 자기들도 하도 뭐 요새 뭐 코로나 그래서 그 최대 입시학원에서 단체로 가서 검사해 봤더니 33%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 사람들 검사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 입시학원이 잘못했습니까? 다 퍼진 피해자죠. 교회는 2주가 아니에요. 지금 한참 지났어요. 사랑제일교회는 계속 폐쇄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원칙은 왜 세워놨고 과학적인 기준, 의학적인 기준은 왜 세워놨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세워놨는 의학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사들은요. 기준 따라 합니다. 기준. 교과서 따라. 원칙 따라.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는데 왜 통신 추적을 하고 말이야. 통신 추적을 해운대도 해요. 해운대도 해가지고 다 검사하세요. 강제검사. 안 나오면 내 책임진다니까. 확진자 안 나오면. 지금 해도 나온다니까. 해운대 간 사람 중에. 10명, 100명 이상 나와요. 나하고 내기합시다. 그래 놓고는 해운대가 주범이다. 그렇게 할 겁니까? 자, 이용섭.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이용섭 광주시장. 29일 날, 저 28일, 기사에 보니까 29일 날 검사를 시켰대. 8월 15일 갔다는 이유로. 14일 잠복기 다 지났어요. 그래 양성 나왔어요. 그 사람이 광화문에서 감염됐다는 건 기사 어디라도 없어요. 광화문 누구한테 감염됐는데. 이용섭 당신은 마스크만 쓰고 노란 옷만 입으면 됩니까 지금? 광화문 누구한테 감염됐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뭐 고발 검토. 정말 이거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감염된 것도 없고 잠복기도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막 속보라 그러면서 뭐 기가 막힙니다. 이 이용섭 이 사람 뭐 했는 줄 알아요? 5월 16일 날 2020년 5월 16일 날 노란 옷 입고 우파는 200명 집회하면은 감염병 위반으로 처벌하겠다. 200명 집회하면 위험하다고 감염병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던 이용섭이가 5월 16일 날 오후 2시에 민노총원 저거 보세요. 사진. 눈대중으로만 해도 300~400명 넘어요. 벌써. 민노총원 바이러스 없습니까?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파는 바이러스 때문에 형사처벌하겠다 그러고 좌파는 저렇게 집회하게 하고. 그게 과학입니까? 이용섭 씨? 저거 처벌해야 됩니다. 직권남용으로. 저거 고발했는데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거 조사하라고 광주지검에 탄원서 넣어주세요. 저거. 5월 18일 날 실내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요. 자기들은 막 국민으로서 기본권 다 누려요. 우파는 마스크 쓰고 야외에서도 집회 안 되고.
금지해놓고는 자기들은 좋다고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 저렇게 5.18 행사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한번 언론들도 생각이 있으면 재방송도 모니터링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왜곡합니까? 자, 이것도 그래요. 양산에서 오늘 신문이요. 오늘 신문.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나왔어요. 오늘 8월 31일 날 자, 2명 나왔대요. 이게 광화문 관련이랍니다. 광화문 관련. 광화문 누구한테 관련됐다, 누구한테 감염됐다, 광화문 가서 감염됐다는 거는 기사는 없어요. 무조건 광화문 집회 간 적 있으면은 다 광화문 관련이라는 거야.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가.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광화문에 가서. 그게 없으면 미상이지 광화문 관련이 아니에요. 전철에서 됐는데 식당에서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야외는 위험하다. 이 사기를 치고 야외 집회는 위험하다 해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코로나 계엄령을 통해서 코로나 공안정국을 통한 국민 인권 침해를 하려는 게 지금까지 들으신 이 기가 막힌 사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야외가 실내보다 위험하다 이런 말이 안 됩니다. 야외에서 담배 피는 게 실내에서 담배 피는 것보다 위험하다. 백날 조작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진리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야외에서는 안 걸린다고 했다? 광화문 국민들이 야외에서는 안 걸린다는 맹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괴벨스처럼 언론 조작을 하고 있어요. 야외가 실내 밀폐된 공간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과학적 진리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언론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네들도 다 알아. 기자들이 다 알면서 그렇게 왜곡을 한다고. 당신들 그러면 죄 받아요. 공권력을 남발하는 문재인이가,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는 문재인이가 2013년도에는 대화와 협상을 하고 국민들한테 공권력이 먼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 대화 능력을 보여줄 뿐입니다. 요즘에는 뭐 의사 파업에도 공권력, 교회에도 공권력, 뭐 공권력만 찾으니까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하다는 거 인정했으니까 내려오세요. 문재인은 빨리. 예? 저게 누굽니까 저게 저렇게 말한 사람이. 엄정하게 공권력이 살아있으면 보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자기가 야당일 때는 공권력을 국민한테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만큼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국민 고소 많이 하고 국민 고발 많이 하고 국민한테 소송 많이 거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그런 거 합니까? 자기 국민을 섬기라고 됐지. 정부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말 이런 정권이 정말 인권 유린 정권입니다. 그것도 온갖 거짓말로 하면서 힘없는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어요. 이 죄는 정말 심각한 죄예요. 국민 고소 정권이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이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사기 방역하면서 잠복기 사기치고 검사 기준 사기치고 인권 침해적 강제검사 강요하면서 법정 최고형 구형한대. 김정은이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언론이 살아있어야 돼. 2월 달부터 박원순이 야외 집회 고발한다. 중국은 환영하고 실내 나이트클럽은 환영하고 국민 기본권으로 6월달 5월달까지 보장하면서 2, 3, 4월달에 야외 집회는 위험하다. 저게 거꾸로 방역이고 그것 때문에 2차 폭발 이태원이 일어난 거예요. 강경 대응하겠다.
의사협회 총파업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아이고 정말 국민 상대로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오전 10시에 전공의 업무 개시 의사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만 하면 되고 국민 고발만 하면 되고 국민 탓만 하면 되니까 참 편하게 참 편합니다. 뭐 부동산 파탄 나도 국민 탓이고 막 명령만 하면 되네요. 강제검사 명령. 이놈의 정부는 막 명령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명령만.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막 명령장 안 받으면 또 처벌하겠다. 법적 대응, 국민을 상대로, 의사를 상대로 집단 휴진에 대해서 법적 대응한답니다.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요. 정부라는 게 의사한테 고발한다고 전쟁터에서 문재인이 말했죠. 의사들 보고 전쟁터에서 군인이 떠나냐 전쟁터를.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사람 뒤에서 권총 쏩니까? 문재인은. 왜 이 마당에 공공의사 늘린다 그러고 공공의사가 뭡니까? 공공의사가. 의사 숫자 늘린다 그러고 이 마당에 왜 뒤통수에다 대고 총질을 합니까? 열심히 지금 사투를 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자기가 시비 걸어놓고 자기가 뒤에서 총질하면 그러면 군인은 총 맞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 빨리 피해서 살아야지. 처벌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경북대학교 병원 교수님들 전공의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나를 처벌하시오. 나부터 잡아가시오. 나를 밟고 가라. 의사분들 참 대단합니다. 우리 특히 교수님들. 요즘에 교수님들이 문재인 정권이 겁박하고 형사처벌하겠다고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단 한 명이라도 고발하면 나부터 잡아가라. 이런 게 지금 막 중앙대병원, 경북대병원 막 일어납니다. 교수님들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남에 고발하고 누구 고발하고 뭐 광주가 고발하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나부터 고발하라고. 우리가 대책위원회도 세우고 피해 국민들 다 모아가지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집단 소송도 하고 해야 돼요. 교수님들이 저렇게 막잖아요. 문재인 겁 안 난다. 뭐 고발, 공권력 엄정함, 나부터 처벌해라. 저 정도는 돼야지 정말 이성을 상실한 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국민들 상대로 3억 청구했답니다. 창원시가. 창원시 참 대단합니다. 전에 예배금지 공문 돌렸던 그 도시죠. 3월달인가 4월달에 예배금지 돌렸던 싹시 놀았던 창원시. 이번에는 국민 상대로 3억 청구했대요. 중국 상대로 좀 청구해 보세요. 중국 상대로. 강제검사 대상도 아니고 광화문 집회를 마녀 사냥할 이유도 없고 전국의 바이러스 친중 사대주의로 거꾸로 방역으로 다 퍼지게 한 정부가 무슨 국민한테 소송을 합니까? 창원시 참 나쁩니다. 창원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창원시. 해운대 온천에서 확진자 나왔습니다. 해운대 온천 국민들도 다 잡아가세요. 문재인은. 온천에서 다 퍼졌는데. 구상권 3억씩 청구하세요. 막 남는 장사 하겠네. 그걸로 막 문재인 이때까지 막 현금 퍼준 거 또 국민들한테 벌금 다 매기면 되겠네. 소송 걸어가지고. 참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실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게 정부 자료입니다. 이거를 이제는 완전히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화문 때문에 발생했다고. YTN, JTBC 참 나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외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왔는 거예요. 창원시에 소송한다. 3억 소송한다. 창원시가 창원 시민 상대로 3억 소송한대요. 잘하는 짓입니다. 광주는 뭐 잠복기도 지났는데 막 광화문 때문에 퍼졌다고 고발한다며.
이 국민들 겁박에도 무슨 이런 정권, 나 이런 정권을 진짜 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겁박합니다. 또 좌파 교회 내에 좌파 기장 좌파 세력들이 회개한다, 반성한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예요. 교회가 본질이 뭔데요? 예배와 기도잖아요. 예배와 기도가 소용없고,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사람한테 반성한다고?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교회는 가장 마지막에 닫아야 될 곳입니다. 커피숍 닫고, 맥주집 닫고, 관공서 닫고, 전철 닫고, 사람 모이는 거 위험하면은 다 닫고 눈물로서 그 다음에 교회 닫아야 돼요. 교회부터 닫습니까? 좌파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 이름으로 사과한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코로나 끝나도 당신들은 집에서 유튜브 봐요. 성경 보지 말고 그냥 경전 읽어요. 불교 경전 읽든지. 문재인이 가장 모욕적인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예배가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모독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려준다고 믿는 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적어도 그분들의 그 신앙을 저렇게 짓밟으면 안 돼요. 목숨과도 같은 그런 신앙을 저렇게 짓밟으면 안 돼요. 정세균, 문재인 위험합니까? 청와대부터 닫아요. 그러면 청와대에 모인 거는 인조인간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방역은 과학이랍니다. 과학이라서 친중 사대주의 받아들이고 중국은 안전하고, 과학이라서 확진자 있는 맥주집에는 검사 안 하고,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야외는 검사하고, 그런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오페라의 유령은 2만 명 검사 안 하고,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은 정치 방역하고, 그게 과학입니까? 그걸 종교가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한국교회가 진짜 반성해야 된다. 문재인이나 정세균한테 저렇게 보이는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된다. 예배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기도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던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요, 정말 기로에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헌법상의 교회의 본질, 성경의 본질까지 이렇게 유린당하고 나면요,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목사 대표가, 교회 대표가 청와대 가서 합의해줬다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범죄한 겁니다. 자, 연간 사망자 숫자 비교입니다. 자살이 1년에 13,670명 죽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13,670명, 하루에 40명. 독감이 한 2,900명, 2,500명 이렇게 죽습니다. 메르스가 그때 38명 사망했고, 우한 코로나는 올해 한 500명 정도 예상합니다. 우한 코로나로 아무리 많이 죽어도 자살하는 13,000명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문재인 때문에 화병 나서 죽고 사업 망해서 죽고 앞이 캄캄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방심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테이블 놓고 코로나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가급적 사회적인 거리 두면서 조심해서 살아야죠. 백신 나올 때까지. 그게 답입니다. 대한민국에 안 퍼져 있는데 어디 있어요? 식당이든, 식당도 다 문 닫아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코로나 다 있어요. 그냥 조심해서 살면서 백신 나올 때까지 가는 게, 저는 일반 의사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공포를 조장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종교의 본질을 침해하고
사람 모이는 건 똑같은데 입 벌리고 밥 먹는 게 더 위험한데 마스크 쓰고 차단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입 벌리고 밥 먹는 게 더 위험해요. 어떻게 식당은 되고 교회는 안 됩니까? 제가 이 도표를 하는 거는요, 제발 그런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 질병은 질병답게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언론은 또 왜곡해서 뭐 그렇게 제가 그래서 말이 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풀 영상 보라고. 조심해서 살자. 예배도 조심해서 드리자. 마스크 쓰고 체온 재고 열 나는 사람 배제하면 열도 안 나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 감염력 없다면서요. SBS 방송국 할 때는 그랬고, 노원구에서 당신들이 잘못해서 마스크 나눠줬을 때는 마스크 쓴 사람은 확진자라도 전염력 없다 했잖아요. 마스크 쓰면. 마스크 쓰고 조심해서 예배 드리게 해야지. 어떻게 예배를 금지합니까? 그걸 목사들이 참, 맥주집에서는 하고 전철은 하고 기차도 하고 비행기도 하는데 식당도 하는데 교회는 닫습니까? 그게 맞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40개국 중에 40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한 대한민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검사가, 정치판사, 정치검사만 다 됐습니다. 문재인의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인사 때문에 그거 범죄라고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범죄라고 했잖아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근데 왜 우리법 연구회 아니면 좌파 아니면은 다 좌천시킵니까? 언론까지. 그런 썩었는 상권 분립이 무너질 때 그걸 지켜야 되는 언론까지 다 무너졌으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모든 수단이 다 무너진 겁니다. 교회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좌파들의 왜곡에 주의하십시오. 좌파 언론이 제일 문제입니다. YTN, JTBC 같은 사람들 벌 받을 거예요. 정말 그 언론에 우리가 놀아나지 맙시다. 우파 국민들, 검사의 오류 가능성은 얘기해도, 코로나 검사의 오류 가능성은 얘기해도 코로나 검사가 다 조작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이 과학적인 얘기가 다 묻힙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검사도 뭐 오염 가능성도 있고 오류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다 조작이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우파의 말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얘기입니다. 검사 숫자도 좌파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하지 말고, 검사를 6시간 되면 끝나는데요, 6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검사 중으로 띄우고 있어요. 저런 거에도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잠복기 사기, 그 다음에 검사 기준이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조작하는, 검사 대상을 조작해서 우파 집회만 검사하고 좌파나 다른 집회, 우파를 아닌 다른 데는 실내에서 확진자하고 접촉해도 검사 안 하고, 검사 왕창해서, 그러니까 검사를 선별적으로 조작적으로 검사하는 거, 그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의학적인 기준에 맞지 않게 검사하는 거. 제가 정확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요, 좌파들은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왜곡해가지고 말장난 하거든요. 우리 말장난에 제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집회를 막아요. 야외 집회 2월 달부터 막아요. 이렇게 현수막에 하는. 저게 정치방역 사기라는 얘기입니다. 윤미향이는 또 집회는 바이러스가 없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집회 계속하게 해줬어요. 7월 달까지. 집회는 2월 달부터 못하게 하면서 7월 달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는 더 집회하게 해줬어요. 박원순, 조문소는 2만 명씩 모여도 바이러스 없대요. 집회는 막 100명, 1000명만 모여도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되고. 박원순 49제는 또 이 와중에 바이러스 없대요. 49제는. 스스로, 서울시 스스로 자기의 원칙을 어기고 있어요.
종교시설에서 법회 외에는 모든 행사하면 안 된다 했는데 박원순 49제는 왜 했습니까? 모든 법회 금지해놓고 감염병으로 처벌한다 해놓고 이런 정말 고발한다. 추미애 보세요. 윤석열한테 지휘랍시고 지휘 안 받는 자기의 명령을 받아라. 자기의 명령을 받고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검사하는 사람들은 다 좌천시키고 한명숙은 뭐 오히려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한명숙 수사한 거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 한명숙이 무죄다. 감찰해야 된다. 조국이한테 무리한 수사했다. 이런 게 지금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런 게 무슨 사회정의가 있습니까? 조국 일가의 수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다. 지금 당신들이 거짓 방역하면서 법정 최고형 하겠다는 그게 하명수사, 무리한 수사입니다. 이동욱TV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동욱TV 지금 같이 생방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 그렇게 있으시네요. 추미애를 위해서 6탄전 했는 사람은 성진. 정진웅의 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고등검찰청 검사도 이번에 사표 냈대요. 막 그냥 정권에 막 조금이라도 하면은 무조건 막 몸까지 던져서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정권 수사하던 사람들 다 좌천됐다는 기사입니다. 검찰총장의 의견 반대로 한답니다. 추미애가. 이성윤과 추미애가 검찰 정권 수사하는 사람은 다 좌천하고 추미애를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몸 날리는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정권 수사는 아예 자 박원순 성추행 당한 그 피해 여성한테 내가 박원순 성추행했다고 팔짱 꼈던 게 저 진혜원입니다. 성추행 당한 여성을 저렇게 조롱했어요. 그 사람은 이번에 승진. 조국이와 윤미향을 두둔하던 검사한테 국민 여러분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승진입니다. 승진. 서울로 영전했답니다. 영전. 추미애 아들 탈영 수사하는 곳에 그 동부지검에 서울로 다 가고 싶어하는 서울에 발령 났다잖아요. 진혜원이. 그래서 추미애 아들 탈영 사건도 뭐 누가 감히 수사하겠습니까? 나의 명을 거역한다는데 왕인데 추미애가 정치인 추미애가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어서 검찰을 장악해서 하명 수사만 하고 정권에 대해서는 감히 까불면 다 좌천시키는 이런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다 잘라진 것. 대법관을 다 좌파로 임명해가지고 양심적인 판결하는 사람 다 좌천시키는 이게 지금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이 국민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 국민들이. 집회에 모인 국민들이 다 뭐 지금 보면 뭐 학교에 가가지고 막 정말 막 이거 뭐 서름을 당한대요. 너가 부모 광화문 집회 갔냐? 광화문 집회 간 게 무슨 죄가 됐어요. 죄가. 8.15 집회 간 게 죄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당신의 폭정이 지금 문제인 거지. 속 터져서 나왔는 국민들을 다 지금 거짓 방역으로 사기 방역으로 다 그 사람들을 막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게 한대요. 맘카페 같은 것도 다 좌파들이 장악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심각하게 됐습니다. 인민재판하고 있어요. 인민재판. 당당합시다. 우리가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강제검사, 강제 체포당한 분들 다 뭉쳐서 끝까지 손해배상하고 소송당하거나 고발당한 분들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와야 됩니다. 부동산 폭등은 박근혜 탓. 문재인 정권은 전부 남 탓이에요. 박근혜 탓이래. 집값 부동산 파탄은 박근혜 탓. 국민 덕분에 우민 정치로 북한처럼 인민 덕분에 그러면서 그 인민을 고발하고 인민을 소송을 걸고
인민의 기본권도 탄압하는 정말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다. 당신 그런 말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40명이에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하루에 한두 명이고. 자살 때문에 종교 자유를 박탈하죠. 그러면 13,000명이나 죽는데. 종교의 자유도 없대요. 기독교 보고. 기도화가 되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가 죄송하다고. 그런 좌파들이 교회 내에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정신 차려야죠.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오늘 31일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짓된 언론과 거짓된 그 하면서 오늘 언론 네이버 뭐 다음에 무슨 광주에서 광화문 때문에 걸린 사람 나왔다 고발한다. 31일입니다 지금. 벌써 잠복기 끝났어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무슨 국민 상대로 3억 구상권 한다. 8.15 집회 탓에 퍼졌다. 8.15 집회 탓이 아니고 이번에는 휴가 탓이라고 봅니다. 당신들이 임시 공휴일 정해가지고 2천만 명 모이게 한 거, 사람 몰리게 한 거, 정말 대한민국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히틀러의 괴벨스 같은 선동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요. 계속 왜곡하는데 이 진리는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말 이 선동, 거짓 이거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